기승을 부리면서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이 끝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울산시당도 대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6일 울산 지역 경선을 실시하는 등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오늘 재개됐지만 비정규직 간부 폭행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웅이를 봤다는 오인 신고와 장난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혼선을 빚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학생들에게 문신을 해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지입제 영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전세버스 업체가 다른 업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모든 전세버스 영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리원전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이 아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한수원 간부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 시민의 수건인 시립미술관 부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도 조만간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오늘 하루 힘드셨죠? 8월 중순을 지나면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전력 피크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물러난 줄 알았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양산은 물론 가방과 책으로 햇빛을 가려봐도 역부족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나무 밑 팔각정 그늘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되게 덥다가 또 조금 시원하더만은 어제 오늘 아래까지 지금부터 계속 덥네요. 힘들죠. 이러면 남한 사람 앉아놓으면 그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허양 모르겠다. 폭염경보는 이틀째 내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폭염특보가 도입된 뒤 가장 늦게 발효된 폭염경보입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울산 지방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는 8월 하순경까지. 때늦은 폭염에 전력 수급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전은 이번 주 들어 전력 사용이 많은 공장들의 휴가가 모두 끝나고 80여 곳의 중고등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 최대 전력 구하량은 오전 11시 3,923메가와트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예비 전력은 여유가 있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전력 위기에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공장들과 전력 감축 약정을 통해 지정기간 수요 조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 지역 전력 사용량의 약 11만 킬로와트 정도 감축하는 효과를. 울산 기상대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무더위는 수그러들겠지만 비가 그친 뒤 이달 말까진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수급엔 한동안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이처럼 때늦은 무더위가 기승이지만 계절은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는 23일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표정을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농촌 들녘이 울긋불긋한 꽃들로 가득합니다. 노랗고 붉은 색깔로 한껏 멋을 부린 코스모스, 하늘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해바라기, 가을 전령사 잠자리들이 힘찬 날개짓을 합니다. 집집마다 빨갛게 연근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손을 잠시 멈춘 아낙네들은 가을꽃의 향기에 흠뻑 젖습니다. 꽃 속에서 이 정자 속에 앉아가 있으니 바람도 오늘을 따라 좀 불고 시원하니 기분도 좋습니다. 사진작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해 조성한 본계 경관단지는 무려 21헥타르. 울주군은 오는 10월경에 이 일대의 청보리와 호미를 재배할 계획이어서 경관도 살리고 조사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불고기 특구가 인접해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계 꽃단지에
가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꽃 구경도 하시면서 인근의 먹거리도 함께 즐기시면 가을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새 가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회사 측 관리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대차 노사교섭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산야청 노조원들과 회사 측 관리자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갑자기 교섭장으로 들어가려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회사 측이 막으면서 노사 양측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회사 측의 사과 없이는 교섭하기 힘들다고 나오면서 비정규직 지회는 일단 물러섰지만 농성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발단은 비정규직 지회 간부 폭행 논란. 노조 간부 4명은 지난 18일 울산 공장에서 회사 용역들에게 강제로 차에 태워져 다른 곳에서 버려졌다며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한 8명이서 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는 버스에 안 타려고 저항을 했었는데 그 저항마저도 그 무력에 의해서 짓밟히고요. 회사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퇴거시킨 것이라며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장 출입이 금지된 해고자들이 철조망을 끊고 월담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 17차 본교섭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8월 18일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회사 측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문 그리고 하지만 비정규직 지회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회사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청남동 자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과 함께 용의자 김홍일의 모습이 담긴 수배 전단을 뿌리며 시민 제보에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오인 신고가 잇따르고 SNS 등에는 허위 사실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가 도리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일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낸 CCTV입니다. 하지만 CCTV 속 인물은 누가 봐도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로 출근하는 평범한 시민. 결국 이 신고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울산시내 한복판에서 김홍일을 봤다는 목격담이 SNS를 뜨겁게 달고 있는데 생김새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봤다, 또 강원도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편의점에 라면 먹고 있는 사람이 김홍일이라고 닮았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건데 경찰관들이 지금 그 주변을 다 깔려서 수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출동해가지고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고. 김홍일의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서에 주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의 차량을 봤다는 시민 제보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자신이 김홍일이란 장난 전화까지 걸려와 경찰의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울산 사립국가 방인데 장사하려고요. 지금 주신 곳이 어디예요? 앞에 있거든요. 통신 수사만 60만 건, 금융권 계좌 추적만 100여 개, 동원된 경찰력 2,000명의 탐문 수사를 벌인 것만 400군데. 기록적인 경찰 수사에도 김홍일의 행적은 묘연한 가운데 오인 신고와 장난 전화로 아까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홍일의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복구되면서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김홍일이 언니 27살 이모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십 점 외에도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 씨가 김홍일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부산 기장군 천마산 일대 수색에 실패한 경찰은 김홍일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부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해준 철없는 어른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이 과시용으로 문신을 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성장기 때 문신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허벅지를 가득 메운 잉어 문신, 팔뚝에 새겨 넣은 악마. 사진 속 문신을 새긴 이들은 성인도 조폭도 아닌 모두 고등학생들입니다. 30살 이모 씨는 남구 달동의 한 건물에 문신 시술소를 차려놓고 면허도 없이 고등학생들에게 문신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시술 기구를 갖춰놓고 한 번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고 고등학생 50여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래에게 과시하기 위해 문신을 한 건데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려고 문신을 가져옵니다. 한 9명 정도 21명의 문신이 보여요. 한 달에 학생만 해도 한 10명 넘게 고등학생이. 하지만 성장기에 문신을 하면 성인이 된 뒤 모양이 변하거나 문신으로 인한 상처 부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문신을 지우려면 손바닥만한 것도 한 달 간격으로 10차례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에 침투해서 혈관 부분적으로 맞게 되면 피부가 괴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문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문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120만) 울산 시민들의 수건인 시립미술관 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립도서관 입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문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익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이후 주력 산업 쇠퇴로 몰락의 길을 걷던 스페인 빌바오. 하지만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이 문을 연 뒤 해마다 도시 인구의 3배인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도시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울산의 문화 예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울산 시립미술관 부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모두 7곳. 울산초등학교와 남구문화원, 방어진 시립화장장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접근성이라든지 또 문화 일거리 연계성,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오늘 그 자문위원들이 상세하게 보고 중지를 모아서 울산시가 구상하는 시립미술관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580억 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3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울산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는 입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립미술관 부지가 확정되면 15,000제곱미터 규모로 계획 중인 시립도서관 위치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자리를 잡으면서 울산의 문화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울산시당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와 대선 공약 준비단을 발족하고 추석 전에 박근혜 후보를 초청해 울산 지역 여론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는 24일과 25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26일 현장 투표를 통해 울산 지역 경선을 실시하고 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불법 지입제 영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한 전세버스 업체가 다른 전세버스 업체들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모두 영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불법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월에 등록이 취소된 현대고속투어는 최근 업계 관행인데도 자신들만 처벌받는 건 억울하다며 지역 17개 전세업체와 지입차주 700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의 근로계약서와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경찰도 조사에 들어가 사실로 확인되면 무더기 영업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주경찰서가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KCC 언양 공장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울주군으로부터 KCC 언양 공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번 주부터 해당 공장 임직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하천을 무단 점유하게 된 과정과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뒤 울주군 공무원과의 연관성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성진지오텍이 지난 2001년 용접 공장을 증축하면서 인접한 공원 용지를 무단 점용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증축한 면적은 960제곱미터로 공장의 절반 정도가 공원 용지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은 조사 결과 무단 점용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고리원전 간부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뇌물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57살 정모 씨와 또 다른 납품업체 전무 50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리원전 간부 김 씨는 지난 2008년 납품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고 금품 수수를 묵인해달라는 취지로 상사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납품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2발전소 팀장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운전 지원 시스템 등과 관련된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A 납품업체에 다른 업체가 프로젝트를 하니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며 입찰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낙찰받은 업체 대표와 1년간 무려 650여 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도 사적인 통화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불법 게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1년 동안 경남 양산에서 근무한 김 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등을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면 온양터널에서 52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을 들이받아 임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회사원 44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40분쯤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25살 이모 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7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처럼 산책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652대인 방범용 CCTV를 연말까지 75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열린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지역 안전대책 추진 계획 보고회에서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환경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오늘부터 개학해서 2학기 수업에 들어갑니다. 울산여고와 옥현중학교 등 80여 개 중고등학교가 오늘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했으며 나머지 학교들과 대다수 초등학교는 다음 주나 9월 첫째 주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주 5일 수업제 도입으로 올해 지역 학교들의 평균 여름방학 기간은 31.5일로 지난해보다 8일이 줄었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수소타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시가 여수시를 제치고 수소타운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며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타운은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복합 건물에 설치되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90억 원을 투입해 주택과 상가 등에 연료전지 150여 대를 설치하고 홍보관도 건설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의 백로 서식지인 태화강변 3호 대숲의 백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 날아온 백로 4천여 마리가 새끼를 부화해 현재 8천여 마리로 늘었으며 이는 2년 전 7천여 마리보다 1,000마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백로를 보호하기 위해 3호 대숲 일대를 내년 초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6만 5천 제곱미터인 대숲을 내년 말까지 총 11만 6천여 제곱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성경현 캐스터, 내일도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네, 이제 여름이 지나가나 했더니 다시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아주 무더우셨죠? 울산지방은 폭염경보까지 발효가 된 상태인데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34도까지 오르고 최저기온도 24도까지 올라서 열대야에 준하는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내일은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한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분간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지금 중서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청주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특히 남해안과 내륙지방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대구 34도, 전주 3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밀양은 낮 한때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야영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3도를 웃돌아서 찜통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고요.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